스프린트, 레이스 모두 랩 1에서 우승자가 정해져 버린 이번 벨지안 그랑프리.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맛봤던 서 루이스 해밀턴, 그리고 FIA의 다소 아쉬웠던 운영 전략. 이번 벨지안 그랑프리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라렌부터 이야기해 보죠. 맥라렌은 이번 그랑프리도 스프린트 두 선수 모두 다 포디움에 섰고 레이스도 원투 피니시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찝찝한 그랑프리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니 스프린트, 레이스 둘 다 폴은 가져왔지만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P2에서 달리고 있던 선수에게 너무 힘없게 자리를 내줘버렸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프린트에서 어스카 피에스트리는 폴 포지션을 땄지만 P2로 달리던 맥스 버스타펜이 마치 자신을 일부러 P2에 자리하게 한 것처럼 케이먼 스트레이트에 다다르자마자 슬립스트림을 이용해 DRS도 없이 바로 어스카를 추월했고 그렇게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은 맥스 버스타펜이 가져갔죠. 물론 맥스 버스타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너무 깔끔한 오버테이크라 어스카도 꼼짝없이 당했던 것 같지만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조금 허무했던 스프린트였습니다. 레이스 같은 경우 랜도 노리스가 퀄리파잉에서 0.085초라는 간발의 차로 어스카 피에스트를 이기며 폴 포지션을 따냈습니다. 스파에서 자신의 첫 포디움과 우승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만큼 이번 레이스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남달랐을 텐데 랜도 노리스 또한 랩 1에 어스카 피에스트에게 추월당하며 그렇게 레이스 리드를 한 랩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첫 우승이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스프린트 때와는 달리 조금 상황이 달랐던 건 우선 레이스 당일 폭우로 인해 레이스 자체가 1시간 20분가량이나 늦어졌고 FIA는 안전상의 이유로 스타트도 세이프티카 뒤에서 롤링 스타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어느 정도 비가 멈추고 레이스를 스타트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기보단 비가 조금 와도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만 지났다면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전에 열린 F2 레이스는 비가 오는 내내 레이스가 진행됐고 그 문제 없이 레이스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F1과는 차가 다르니 안전적인 부분에서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운전 실력이 더 뛰어난 F1 선수들이기에 어느 정도의 비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FIA 레이스 컨트롤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제일 잘 아니까 저처럼 편하게 집에서 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레이스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랜도 노리스가 우승을 빼앗긴 부분에는 복합적인 것들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우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어스카 피에스트리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겼을 때 랜도는 라디오로 차의 배터리가 텅텅 비었다며 배터리 이슈를 언급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잭 브라운도 포스트 레이스 인터뷰에서 랜도 차에 작은 배터리 이슈가 있었다고 언급했고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레이스 초반에 도로가 마르면서 선수들이 인터에서 슬랙 타이어를 교체할 때 맥라렌 더블 스택 대신 랜도를 한 랩 뒤에 교체하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거기다 왼쪽 앞바퀴 교체가 늦어지면서 핏스톱 실수가 나와 어스카와의 시간차가 더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도 랜도의 핫타이어 교체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핏아웃 당시 어스카와의 갭은 8에서 9초 정도였는데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랜도는 3초까지 그 격차를 줄였죠. 만약 그가 턴 1에서의 두 번의 실수와 턴 10에서 와이드하게 돌아버린 실수로 인해 약 2.5초 정도의 타임을 잃지만 않았다면 마지막 랩에서 꽤 타이트한 승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없었고 결국 실수도 레이스의 일부분이니 랜도는 가슴 아프겠지만 다음 그랑프리인 헝가리에서 복수 기회를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그랑프리의 위너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가 되겠습니다. 페라리는 이번 그랑프리에서 새롭게 들여온 릴스 스페셜 업그레이드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승부수를 건 그랑프리였습니다. 샬 렉클레어만 놓고 보면 맥라렌까지는 아니어도 레드불과 머세디스와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차가 된 것 같았고 스프린트와 레이스 퀄리파잉에서 그 효과를 보여줬죠. 하지만 서 루이스 해밀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프린트 퀄리에선 SQ1에서 차가 돌며 SQ2 진출에 실패해 모든 페라리 팬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줬고 레이스 퀄리파잉에선 트랙 리밋 실수로 인해 기록이 삭제되어 다시 한번 Q1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사에 의하면 퀄리파잉은 순전히 루이스 해밀턴 본인의 실수가 맞지만 SQ1의 경우 새로운 브레이크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스핀이었다고 하네요. 샬 렉클레어의 경우 새롭게 조정된 브레이크를 캐나다 때 이미 테스트를 해봤다고 했는데 루이스 해밀턴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었어서 적응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샬 렉클레어는 스프린트 P4 그리고 레이스에선 세이프티카를 뺀 40바퀴 내내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맥스 버스타펜 방어에 성공했고 결국 포디움 피니시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아닌 맥스 버스타펜의 압박을 견뎌냈다는 거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은 실망스러운 퀄리파잉으로 P16 그리드를 받았고 레이스 전 차 셋업을 바꾸기 위해 칼로스 사인츠, 키미 안토넬리, 페르난도 알론소와 함께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초반에 그가 보여준 추월쇼와 남들보다 한 랩 먼저 슬랙 타이어를 교체해 P7까지 그리드를 올린 그의 노련미는 이번 그랑프리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를 당연히 받아 마땅했던 루이스 해밀턴의 레이스였습니다. 물론 P7에 올라온 후 P6에 있던 윌리엄스의 알렉스 알본을 전혀 어떻게 해보지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건 알렉스 알본이 잘해서이지 루이스 해밀턴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11 그리드나 올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윈이기 때문에 루이스 해밀턴도 대만족은 아니어도 나름 만족스러운 레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그랑프리 동안 페라리가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랑프리에 위너가 있다면 루저도 있겠죠. 제가 생각한 이번 그랑프리의 루저는 유키 츠노다, 아이색 헤저, 니코 울켄버그 그리고 머세디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키 츠노다 같은 경우 레드불에 합류하고 첫 Q3 진출 및 P7 그리드라는 괄목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러랑 맥키스 레드불 합류 효과가 벌써부터 나온 건지 팀에선 그에게 플로어 업그레이드를 퀄리 전에 준비해줬고 레이스에서도 좋은 페이스를 보여줄 줄 알았지만 막상 레이스 때 모두가 슬릭으로 바꾸던 당시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한 랩 늦게 슬릭 타이어를 교체하게 됐고 그때 이후 포인트권에 재진입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되며 P13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색 헤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도 퀄리에서 Q3까지 진출해 팀메이트인 리엠 러슨과 함께 더블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피트 전략 미스 그리고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차에 문제가 생겨 페이스가 계속 떨어졌고 결국 P8에서 시작한 그는 최하위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그랑프리에서 유일하게 선두와 한 바퀴 차이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킥사버의 니코 울켄버그는 퀄리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루이스 해밀턴이 피트했던 12랩 때 함께 피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실버스턴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10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포인트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33랩쯤 이상한 타이밍에 피트인을 했고 결국 14위까지 순위가 밀려 레이스는 1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니 남들 다 원스톱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투스톱을 하고 왜 포인트권을 포기했는지 조금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 그의 타이어가 절대 레이스 마지막까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타이어 교체를 감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세디스. 머세디스는 이번 그랑프리에서 팀 자체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스프린트에선 두 선수 모두 SQ3 진출에 실패해 아무도 포인트를 따지 못했고 레이스에선 다행히 조지 러셀은 P5 마무리를 했으나 키미 앤토넬리는 스프린트에 이어 다시 한번 Q1 탈락을 했고 레이스도 P16으로 마무리를 했죠. 키미의 경우 캐네디언 그랑프리 포디움 이후 오스트리아 영국에서는 DNF를 하며 계속 순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번 그랑프리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줘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퀄리에서 Q1 탈락 후 인터뷰에서 눈시울이 붉은 울은 듯한 모습을 보여줘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감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제대로 된 드라이빙을 못하게 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퀄리파잉이 끝나고 남을 위로할 상황이 아니었던 루이스 해밀턴이 머세디스 모터홈에 찾아가 키미 앤토넬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다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제 예측을 빠르게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프라이즈는 에스테반 어카운이었는데 레이스는 아니었지만 스프린트에서 P5를 했어가지고 반은 맞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플랍엔 랜도 노리스였는데 본인에게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첫 스파 포디움이었어서 제 입장에서 완전 반대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및 우승은 루이스 해밀턴이었는데 시청자분의 댓글처럼 아주 맛깔나게 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폴 포지션은 어스카 피에스트리였으나 랜도가 폴 포지션 땄고 포디움엔 P3 루이스 해밀턴, P2 어스카 피에스트리, P1 맥스 버스타펜이었는데 뭐 맞춘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놀랍네요. 이번 벨진 그랑프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언급한 거 외에 인상 깊게 남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라이크도 부탁드리며 저는 헝가리 그랑프리 프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